안녕하세요. 내일장 대장주 박미라입니다. 12월 18일 수요일 순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시작은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눈치 보기가 심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래도 어제와 다른 점이 있다면 기관의 매수가 오후장까지 지속됐다는 점일 텐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74포인트로 종가를 형성하며 이틀째 올랐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나흘째 하락하면서 이 신저가 종목들을 속출하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도도 3거래일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목별 대응 전략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대응 전략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저와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죠. 샘플러스 송상우 전문가, 조인희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프로그램 말미에는 어김없이 오늘도 종목 상담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한데요. 02-3153-2611번 열어두고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들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수요일 순서 본격적으로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슈 공방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이슈가 한 가지 크게 있었습니다. 이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재계가 아닌 노동계에 대한 손을 들어준 것으로 이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 궁금한데요. 송상우 전문가님, 이 이슈가 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좀 자동차 업종이 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일단 통상임금의 경우에는요, 일단은 기존에 있는 부분보다는 좀 더 확대 해석한다, 그런 쪽으로 지금 결론이 났는데요. 통상임금 같은 경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업에서는 비용이 그만큼 더 늘어난다. 거기에 따른 이제 고용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런 예측 결과도 나오는데요. 일단은 고용에 대한 이제 그 불안이 한 1% 정도 에 대한 지금 현재 고용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이제 1% 정도 하락하는 그런 고용률을 기록할 것 같고요. 보통 보면은 지금 18일 법원에서 나온 지금 통상임금 그 확대 해석의 경우에는요, 지금 임금 채권 소멸 시효가 지금 3년입니다. 소멸 시효가 3년인데,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을 가지고 최대 3년 전에 미지급된 임금까지 지금 청구할 수 있는데요. 3년 전에 임금을 크게 인상이 되더라도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노사 합의를 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소송을 통해서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또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이제 소송 문제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지금 국내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근로자들 경우에도 뿐만 아니라 근로자 경우에는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부분이 있지만, 회사 측면에서는 다소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안 좋은 영향이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FOMC 회의 결과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공개가 될 텐데, 오늘도 우리 시장은 그 회의 결과 앞두고 좀 제한된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송상우 전문가님,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 또 들어볼게요. 일단은 저기 FOMC 회의에 맞춰서요, 지금 현재 오늘 증시뿐만 아니라 이번 달 12월 달 들어서 거의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상승 흐름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현재 이제 올해 마지막 이슈인 FOMC 그 회의에 대한 이제 발표가 그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19일 4시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따라서 금일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한 어떠한 수급 측면이나 또는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의 흐름에 의해서 오늘 주가 상승,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0.5포인트로 하락했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이제 8.89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은 기관에서 어느 정도 해서 수급이 들어와 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코스피 시장은 상승을 했는데, 금일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거의 막바지까지 왔다고 봅니다. 즉, 우리나라 증시가 그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관망 추세가 이제 막바지까지 왔다. 즉, FOMC 그 회의를
인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불확실성의 해소로 인해서 네. 내일부터 특히 내일부터 이제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다시 한번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 잠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좀 동시효과 상황에 의해서 좀 많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는 외국인의 수급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요. 일단은 FOMC 회의 발표하고 나서는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유입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최근 들어서 국내 시장의 이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이 다소 대만과 인도 쪽으로 외국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자금 이동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이제 신흥국 시장 중에서도 이제 한국이 그만큼 다시 한번 펀더멘탈이나 이런 또는 PER이 좀 적게 나오는 이런 부분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만큼 매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에 이제 외국인들도 다시 한번 우리 국내 시장을 바이코리아를 외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경계 심리는 오늘도 좀 지속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올랐지만 상승폭은 오늘도 제한되는 모습이었고요. 이 코스닥 지수는 나흘째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조인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흐름 좀 어떻게 좀 분석을 하셨습니까? 네, 전일 글로벌 시장을 한번 같이 보면요. 미국 증시 약 보합인 상황에서 지금 연방준비은행 통화정책회의인 FOMC 회의 중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시간 내일 새벽 종료인데요. 이에 따른 경계 심리 지속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12월 조기 데이퍼링이냐 아니냐의 이슈는 시장 가격에 어느 정도 미리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서프라이즈 나올 수 있어서 경계 중인 것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일 미국 경제 지표를 보면요. 물가는 시장 예상에 부합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 시장보다 높게 나왔지만 부동산 경기가 데이퍼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영향은 미미해 보입니다. 오늘 한국 시장 상황 보면요. 외국인 막바지 현물 매도에도 불구하고요. 외국인 선물 매수 등으로 강보합 마감했고요. 전체적으로는 FOMC 회의 대기 중입니다. 대기 모드이고요. 국채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수가 상당하지만 며칠간의 상승 피로 등으로 약세 마감을 했고요. 원달러는 심리적 지지선인 1,050원 저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항 형성 지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을 한번 살펴볼게요. FOMC 회의 결과를 시장에서 청신호로 받아들이게 되면 원달러 1,050원 하향 돌파, 즉 원화 강세가 지속되며 주식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해서 추천 종목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반면 이번 회의에서 테이퍼링이 실시된다면 원달러 반등하면서 외인 매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시장 반응을 좀 관찰한 후에 행동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미국 테이퍼링에 관해서 얘기가 많은데 제가 도움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시장의 예상은 내년 3월에 테이퍼링이 실시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습니다. 내일 새벽 FOMC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요. 지난 2월에 버냉키 의장이 얘기한 연내 테이퍼링 시장 내년까지 종료라는 이 프레임이 유효하나의 여부가 유효하나의 여부의 판단 근거가 이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기 때문인데요. 회의 결과가 이번 테이퍼링을 안 한다고 나오면 테이퍼링이 언제 시작할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시장이 판단할 수 있는 불확실하다고 시장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호재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시장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함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장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엿보는 시간이죠. 내일장 대장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들 포트에는 어떤 종목들이 담겨 있을까요? 대장주 포트는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불기던 시간에는 내일장 급등 가능한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 확인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AJ 렌터카 5일선 지지하는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2% 가까이 하락하며 수익률 30% 기록하고 있고요. 락연락 오늘 2% 가까이 오르면서 수익률 5.7%로 늘었습니다.
반면 CJ, 자회사 CJ E&M의 영향을 받으면서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3.8%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양균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예림당, 지난 월요일 주가 급락한 이후 반등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2% 하락하며 마이너스 4% 손실 기록하고 있고요. 리드코프도 3% 추가 하락하면서 오늘 4.8%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경락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M과 하림, 휴온스 모두 쉬어가는 가운데 어제보다 수익률이 조금 줄었고요. 이마트가 오늘 반등 나오면서 어제 낙폭을 모두 만회했습니다. 1.8%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금호타이어 이거래즈 오르며 매수가 회복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베이직하우스 0.4% 상승하며 누적 수익률은 2.4%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정민 대표입니다. 서울반도체 한 종목이 담겨 있군요. 5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죠. 2.4% 오르며 매수가 아래에서 오늘장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송상욱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3위각기가 3거래일째 주가 하락하며 8.3% 손실입니다. 손절가 근처까지 밀렸고요. 미디어플렉스 어제 급등 이후 1% 오늘 밀리면서 3%대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윤종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삼천리 자전거가 수익률 모두 반납하며 오늘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오늘 5% 급락이 나왔습니다. 반면 모베이스 4% 반등 나오며 매수가 근처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끝으로 조인희 전문가입니다. 전반적으로 어제와는 큰 차이가 없군요. CJ 헬로비전 국권이 11%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LTC가 추가 상승하며 2.3%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이 3거래일째 소폭 오르며 0.28% 오늘 올랐죠. 누적 수익률은 0.7%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한 종목 더 있습니다. 성우 하이텍 오늘 1.3%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송상욱 전문가님 먼저 루멘스 살펴볼 텐데 이틀째 좀 윗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3% 가까이 올랐다가 장 마감 들어서 상승폭을 좀 모두 반납하면서 강보합에 마감을 했더라고요. 네. 루멘스 최근 흐름이 쉬어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다소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서 이틀 3거래일, 4거래일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 보이다가 윗꼬리를 많이 달고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파란색의 음봉이지만 상승 여력은 아직도 충분히 남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급 현황을 일단은 먼저 한번 보시면요. 외국인 매수한 부분에 대한 이 외국인의 자금들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고 지금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지금 새로 신규 즉 금융투자에서 꾸준하게 지금 매수가 들어와 주는 모습 그리고 차트상 흐름을 다시 한번 보면요. 차트상 역시 마찬가지로 저점을 높여가고 지금 현재 박스권 상단 부근까지 오면은 저점과 고점을 연결을 한번 해보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위험한 단계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 상황만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 그러면요. LED 시장 충분히 2013년도 12월 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꾸준하게 관망을 한번 해보시면 네, 아주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루멘스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가 12,000원까지 꾸준히 한번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한 종목 더 AS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삼익악기입니다. 참 이 종목 3거래일째 주가가 좀 크게 급락하면서 이 손절가 2,300원 바로 위인 2,320원에 오늘 종가를 형성했더라고요. 보유하신 분들 좀 많이 두려우실 것 같아요. 삼익악기 어떻게 할까요? 삼익악기 일단은 지금 현재 차트상 흐름부터 보면요. 차트상 흐름에서 제가 손절 라인 제시했던 금액은 2,300원 부근이거든요. 네네. 지금 2,300원 부근 언저리까지 왔었는데 다행히 오늘 금일 투자 동향을 보면요. 예. 투자 동향을 보면은 지금 외국인의 매수는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는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지금 현재 투신권에서 매도가 좀 나왔었고요. 금일 역시 마찬가지로 기금에서 단순한 매도가 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시장 자체의 흐름이 지금 현재 꾸준하게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거래량 측면에서도 한번 보면은 지금 상승했던 흐름조차도 지금 못 미치는
못 미치는 지금 거래량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추세는 이탈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3위 가기까지 AS 도와드렸고요. 자, 이어서 조인 전문가님, 한 종목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하이텍인데요. 좀 양호한 수익률 보여주고 있죠. 성우 하이텍 보유하신 분들 위해서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종가 15,700원, 예, 마무리하면서 추가 매수가에서 한 1.3% 오르면서 마감했는데요. 먼저 매수하신 분들은 홀딩 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혹시 방송 보신 분들은 추가 매수하셔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면서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자동차 부품 생산을 하는 회사고요. 기술 집약적인 사업 발전을 위해서 300여 개의 특허 출연 및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한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세계 어떤 자동차 메이커에도 부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런 세계적인 기업을 위해서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 있고요. 이러한 바탕으로서 상승 여력을 더욱 제가 추천해 드렸던 거는요. 수급면인데요. 외국인들 10월 한 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 차트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외국인들 12월에 연일 매수하는 거 보여질 수 있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15,500원대 매물대가 많아서 외인 매수가 16,000원 평균으로 봤을 때 매수가 15,500원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지금 장에서는 15,500원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 깨지지 않고 꾸준히 계속 이어 들어오고 있고요. 15,500원 지지하면서 목표가 10% 이상은 17,000원까지는 예, 간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어제는 61선인 16,000원 터치하면서 16,000원까지 갔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수하신 분들 홀딩 하시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우 하이텍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가까지 홀딩해보자 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대장주 먼저 송상우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총 한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성우전자입니다. 코스닥의 IT 부품주이죠. 갤럭시 S5 메탈 케이스와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오늘 5일선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종가는 3.5% 오른 5,210원이었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로 성우전자 들고 오셨습니다. 먼저 어떤 기업인지 자세한 설명 들어볼게요. 제가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포트폴리오 중에 한 종목은 성우전자입니다. 성우전자의 경우에는 현재 이동통신 단말기 부분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회사고요. 프린터 부문, 반도체 부문, 광학기기 부문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현재 쉴드캔 점유율이 지금 1위 업체로서 지금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 시 전자파를 막아주는 그런 차폐하는 기능의 부품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각 사업 부문별로 일단은 보면은 휴대폰용 쉴드캔류, 그 다음에 프레스물, 그 다음에 히트싱크, 그리고 셔터 등의 주요 부품을 제조하고 있고요.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와 LG 이노텍입니다.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출액, 네. 3분기 매출액은 지금 현재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왔던 이 부분, 즉 매출액은 이제 30.7% 증가한 454억 5,500만 원 정도 되고요. 당기순이익은 34.4% 상승한 43억 6,400만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5억 1,700만 원으로 같은 기간 내에 157% 높은 성장 흐름이 보였던 종목인데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성우전자 같은 경우는 갤럭시 향후 내년 2월 정도에 출시 예정인 갤럭시 S5의 메탈 케이스를 이제 적용하는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 흐름이 예상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 감안을 하면은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4분기 실적도 다 상승 흐름, 3분기보다 높게 형성이 될 것 같고요. 4분기 끝나고 나서 내년 2014년도에도 꾸준한 매출이 예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세한 투자 전략은 제가 차트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3.58%의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3.58%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16일 날 아랫꼬리인, 즉, 4,980원이 이탈이
되었다면 네. 오늘 제가 성우전자를 추천을 안 해드렸을 텐데 다행히 오늘 시가가 5,010원으로 시작해서 저가는 5,000원. 네, 그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은 다져지고 이제 다시 한번 재차 시동을 걸 준비가 돼 있다 판단해서 성우 하이텍을 추천을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저점은 잡혀졌는데 그동안에 하락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떨어진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모든 종목들이 거의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지금 종목들 하락보다는 대외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종목들의 힘이 없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행히 고무적인 거는 그동안에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행히 거래량이 21만 주 정도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나아졌던 거는 일단은 긍정적인 요소로 일단은 작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투자 전략에서 매수가는 제가 5,200원, 즉 오늘 종가 5,210원에서 내일 시작할 때 살짝 눌러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5,200원 제시하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조금 다소 짧게 여기 매물벽이 있는 6,000원 정도로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네. 다소 좀 짧게 4,9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점을 좀 확인한 것으로 보여지는 성우전자 내일장 대장주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조인 전문가님의 내일장 대장주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조인 전문가님의 내일장 대장주 총 2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스카이라이프군요. 디지털 유료 방송 서비스 사업자이죠. 이번 달 들어 시장은 약했지만 주가는 크게 빠지지 않는 종목입니다. 오늘 이 주가는 1.4% 오르면서 28,600원에 마감되며 어제 낙폭을 대부분 줄였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나스미디어군요. 올해 7월 코스닥에 상장된 KT그룹 계열의 미디어랩 전문 기업입니다. 이 미디어 광고 시장 성장에 따른 성장 수익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니 이번 달 들어 주가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3거래일째 하락 나오며 오늘도 1.4% 하락한 1,6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종목으로 총 2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스카이라이프 자세한 설명 들어볼게요. 네, 흔히들 들어보셔서 많이 아시는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면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위성방송 사업자를 가지고 위성방송 서비스, 즉 KT 스카이라이프와 방송 콘텐츠 제작을 하는 한국 HD 사업 방송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겠고요. 매출 이익면에서 보면 수신료 수익이 가장 큽니다. 다음으로는 광고 수익, 채널 수익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렇게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요. 수신료 수익이 가입자 증가로 수신료 수익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홈쇼핑 시장 성장에 따라서 송출 수수료 증가 및 광고 증가 수익에 힘입어서 전년도 대비 매출 크게 신장했고요. 그리고 채널 사용료 및 위성 서비스 사용료 등 수수료 감소에 따른 영업 비용 축소로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률 증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KT 계열 편입 효과로 증대된 유통력을 바탕으로요. 2013년 6월 말 누적 가입자가 4만 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서비스 출시로 마케팅 비용 증가는 좀 예상이 되지만요. 매출 증대에 따른 영업 비용 비중 축소 그리고 수익성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2015년부터 초고화질 방송이 상용화될 계획으로 있어서요. 국내 유일의 위성 방송 사업자 지위를 바탕으로 외형 성장에도 크게 힘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주 11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안을 보면요. 방송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미디어 업종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주목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앞서 추천해드렸던 CJ 헬로비전도 지금 꾸준한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네.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또한 이런 가입자 증가의 모멘텀과 또 이런 발표 이런 거와 더불어서 상승 여력이 있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수급 차트 한번 보시면요. 10일 연속 기관이 매수한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10일 연속 기간 연기금 순매수 중이고요. 네. 그리고 연말에는 특히 수급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과 함께 좀 안전하게 묻어가는 게 수익률 형성에 좋다고 봐져서 이런 종목 차트에 포트에 한번 넣어주시면 안전하게 네.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도 한번 보시면요. 네. 네.
차트도 지금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11선 지지하는 모습 보면서 같이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8,500원 하겠고요. 그리고 네. 매도가는 301선 보고 3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7,500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카이라이프 자세한 설명 들어봤는데요. 한 종목 더 있습니다. 나스미디어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이 종목은 코스닥의 새내기 주이기도 하고요. 참 이번 달 들어 주가가 많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먼저 어떤 기업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그 종가 빠지는 거 보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데요. 네. 무엇을 하는 회사일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2013년 7월에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업체입니다. KT 자회사고요. 이번에 그 공석이었던 KT CEO 자리에 삼성 출신인 황창규 씨가 선임된 것 때문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감안해서 그 모멘텀으로 추가 상승 또한 기대를 해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어력 사업이 광고 대행 부분인데요. 이런 흔하게 보실 수 있는 광고 대행이라고 보다는요. 그 미디어 랩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체 광고 판매에 대응할 목적으로 세워진 그 설립한 회사고요. 광고를 하려면 옛날에는 두 매체의 구매가 필수였습니다. 신문이나 TV 이렇게 두 매체였는데요. 지금은 엄청난 홍수 속에 그 많은 매체들을 가지고 우리가 광고를 접하고 있습니다. 뭐 방송 공중파 TV나 케이블 TV, 종합 편성 TV, 그리고 IPTV 등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PC 디스플레이, 뭐 광고 시장을 중심으로 2011년부터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광고 시장도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카카오톡이나 아담, 뭐 카올리 이런 신규 매체 등 등장을 했고요. 5개 시장 광고도 다양해졌습니다. 이런 매체 다양화가 소비자들의 매체 소비 형태를 TV, 신문 위주에서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 등 다양해졌는데요. 이런 것에 따라서 신규 매출 성장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미디어랩 사업의 필요성 및 특성은 바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나스미디어 회사는 앞으로 KT그룹 보유 매체 판매를 통해서 안정적인 매출 및 IPTV, 모바일 등 신규 미디어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져서요. 매출 성장세 또한 크게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매출 성장에 따른 고정성 경비 비중 축소가 예상되는 등 현 수준의 우수한 수익성 유지가 가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무차입 경영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 또한 견지하고 있어서요. 단기간 내 사업 운용상 자금 조달에 특정 어려움이 없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 회사가 KT 자회사라고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KT CEO 선임된 것과 관련해서 관심이 모아지면서 함께 주가 상승 다시 한번 기대해 보고요. 차트 보시면 네. 차트 보시면 지금 쌍바닥 형성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6,600원 하겠고요. 매도가는 61선에서 매도하는 걸로 하고 12,0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오늘 종가인 1,600원 맞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나스미디어까지 살펴봐 드렸습니다. 두 전문가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장 불기둥 시간입니다. 내일 시초가에서 어떤 종목이 급등 가능할까요? 불기둥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송상호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3분 정밀전자입니다. 코스닥 종목이고요. 음향기기 전문 기업입니다. 주로 헤드폰과 이어폰의 단독 상품에 공급되는 제품을 ODM 형태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어렵지만 이 종목 최근 주가는 5거래일째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조인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이지바이오인데요. 역시 코스닥 종목이고요. 사료 제조업과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곡물가 하락으로 원가 개선 수혜가 예상되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죠. 하지만 주가는 이번 달 들어 9% 가까이 빠졌습니다. 오늘 3거래일 만에 반등 나오며 1.4% 이상 상승으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자, 먼저 내일장 불기둥 종목으로 이 3번 정밀전자 들고 오셨는데 먼저 어떤 기업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3번 정밀전자라는 기업은요, 이미 들어보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S5의 카메라 모듈 안에 홍채 인식 관련된 그 부분을 이제 채택을 한다는 아마 뉴스도 접해보실 분들은 또 계시겠지만, 일단은 3번 정밀전자의 경우에는 이어폰을 비롯해서 헤드폰, 블루투스 등을 제조하는 음향기기 전문 회사로 1988년도에 설립이 돼 있고요. 2010년도 10월부터 홍채 인식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미국 아이리테크와 기술 제휴를 맺고 휴대폰 홍채 인식기를 지금 현재 개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갤럭시 S5의 홍채 인식 관련된 업체도 여러 군데 있지만 3번 정밀전자가 이번에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올해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이제 바이오 인식 기술의 도입입니다. 지금 갤럭시 S4 그리고 갤럭시 노트 3까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홍채 인식 관련된 이제 그런 바이오 인식 기술이 도입이 안 됐고요. 안 됐는데 이번에 갤럭시 S5에 도입이 될 예정이라고 일단은 기사를 본 부분도 있고요. 채택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애플의 아이폰 5S에는 지금 현재 지문 인식 기능을 탑재했고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홍채 인식 관련된 기술을 이제 채택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국내 시장에서 불확실성으로 지수 하락으로 인한 이제 다른 종목들은 이제 하락 흐름을 보였는데요. 3번 정밀 같은 경우는 12일부터 하락세를 마감하고 나서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이제 방향을 다시 잡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여기에 존재하는 이제 매물도 어느 정도 지금 소화한 과정으로 판단이 되고요. 최근 거래가 늘어나면 주가 상승하면서 거래량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는데 금일은 이제 아무래도 FOMC 회의에 대한 이제 그 발언에 대한 그 부분 때문에 종목 자체도 마찬가지로 관망세로 접어들지 않았나. 그러면서도 오늘 장중의 흐름은 하락 흐름을 보였다가 막판에 다시 한번 들어주는, 상승해주는, 즉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이제 도지 형태, 십자 도지 형태로 만든 부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내일 FOMC 회의 끝나고 난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일단은 매수세 유입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판단하에 제가 오늘 3번 정밀전자를 불기둥 종목으로 제가 추천하는 부분이고요. 매수가는 지금 오늘 종가인 8,500원 제시하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좀 다소 짧게 여기 8,870원 이 부분에 있는 매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순 이제 돌파하는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9,000원, 네. 손절가는 8,200원. 조금 다소 좀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짧게 잡고 대응해보자 3번 정밀전자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불기둥 종목으로 조인 전문가님은 이지바이오 들고 오셨습니다. 이지바이오 어떤 추가적인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네. 제가 속상욱 전문가님이 방금 불기둥으로 얘기하셨던 네. 그 종목 전부터 관심 있게 보아졌던 종목이라서 추가적으로 한번 조금만 얘기 드리면요. 예. 그 지문 인식 지금 가능성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 있어 보입니다. 애플에서 아이폰 6가 홍채 인식형으로 개발될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때문에 모멘텀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삼성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상승 기대 효과 때문에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도 보여져서요. 다만 지문 인식보다는 홍채 인식이 개발비도 비싸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비용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만으로 장기 보유하시는 것은 위험해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손절가, 목표가 잘 지켜서 짧게 보시면 좋은 수익 내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조인 전문가님의 불기둥 종목 이지바이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회사 연매출 1억 5천억 원의 규모에 달하는 종합농축산 그룹인데요. 사료사업부와 그리고 육가공 사업부를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료사업은 국내 시장 규모 4조 5천억 원에 다다르고요. 그리고 육가공 사업부는 축산물의 도축 및 가공을 하고 있고 소비자에게 깨끗한 그런 건강한 식용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죠. 축산물 도축 가공 산업은 질병 관리에 매우 예민합니다. 가축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설계에 의해서 위생적이고 그리고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고 국민 건강식품을 제공하는 산업인데요. 오늘 장의 추천 이유는요. 농축산물 수직 계열화 성공업체이기도 하고요. 매출이 한 곳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료, 가축 부분, 가금 등으로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료 부분의 실적 개선 효과가 크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곡물 가격 하향 안정화도 수익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원화 강세도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원재료 수입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 그리고 수입 유산스 관련 외화 부채 3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외화 환산 수익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014년 돼지고기, 닭고기 시장 호황을 누릴 것으로 전망이 돼서요. 내년 돼지고기 가격의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그 이유는 돼지고기값 폭락 이후 정부의 수급 조절로 어미돼지 10% 감축을 했고요. 그리고 11월 초 돼지고기 가격 10월 대비 16%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닭 가격 또한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시세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의 양계업 수급 조절도 내년까지 10% 공급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1년 6월 인수한 마니커에 대한 강한 턴어라운드도 예상이 보여집니다. 불기둥 종목이니만큼 이번 주 흐름 또한 중요한데요. 불기둥 종목으로 전에 제시드렸던 팜스토리 이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12,000원 매수가 드렸는데 15,000원까지 20% 수익이 날 정도로 상승을 했었는데요. 불기둥 종목이 포트에 빠져서 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트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꺾인 모습입니다. 이 꺾인 이유가 환율 영향으로 보고요. 이 테이퍼링에 관련해서 환율은 이미 반영되었다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원화 강세가 이어진다고 봐져서 다시 턴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4,8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21선 이탈하면 손절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4,650원, 그리고 목표가는 5,250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불기둥 종목 이지바이오까지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두 종목의 불기둥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실시간 증문즉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한데요. 먼저 전화 02-3153-2611번 열려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어떤 분인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버님. 예. 예, 목소리 좀 힘이 많이 없으세요. 제가 나이도 많고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러세요. 시장도 좀 안 좋은데 건강 잘 챙기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네. 자, 아버님 오늘 어떤 종목 상담 필요하신가요? 삼성 SDI요. 삼성 SDI요? 예.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16만 7천원에 10%인데 조금 더 사도 되는가, 손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궁금해서요. 네. 일단 이 종목 언제쯤 들어가신 거세요? 최근에 사셨나 봐요. 11월 달 말이나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셨어요. 이 종목은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어떻게 중기적으로 보시는 거세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거세요? 한 3, 4개월, 조금 중기도 괜찮아요. 3, 4개월 이상?
네, 알겠습니다. 저희 삼성 SDI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잘 들어봐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송상욱 전문가님, 삼성 SDI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할까라는 질문도 하셨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금일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다소 조금 나은 부분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흐름이 나왔는데, 근데 삼성 SDI 경우에는 오늘 시작가가 다소 이제 시가가 플러스로 시작을 하면서 지수에 대해서 다소 밀리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요. 금일 같은 경우는 최근 2, 3일간 기관이 매수를 흐름이 보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온 부분, 그 다음에 외국인 역시 마찬가지로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이제 관망세 흐름을 보였던 하루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최근 저점인 16만 4천 원을 이탈되지 않는 모습은 일단은 긍정적인 향후 이제 주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산업이나 이 부분에 대한 업황도 개선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방금 전에 지금 보유 비중이 10% 정도 되신다고 하셨으니까 항상 제가 강조해드리는 지금 물타기보다는 내일이라도 당장 수급이 개선되면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인 매수세의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항상 시작하는 가격 시가가 플러스로 시작되면 이 종목은 오늘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렇게 판단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내일 시가가 플러스로 시작한다면 한 5% 이내로 해서 일단은 추가 매수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안타까운 부분은 안타깝다 해서 나쁜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박스권 흐름에 들어가면서 거래량 역시 마찬가지로 다소 줄어 있는 모습. 즉, 지금 현재는 개인들 물량을 뺏고 있는 시기다. 한마디로 옆으로 기간 조정이 지금 들어가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내일이라도 만약에 양봉 흐름이 출현된다 그러면 지금 바로 위에 있는 21선 이 지금 저항 라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기 전에는 아마 당분간 기간 조정이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이 부분만 21선만 안착하는 양봉 흐름, 캔들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주가는 20만 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내일은 상승 시 추가 매수 5% 범위 이내에 하시고요. 만약에 제가 목표가는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목표가는 한 18만 원 부근, 즉 61선 상단에 있는 이 부근에서 조금 더 해서 18만 원 부근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제가 한 16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목표가는 18만 원이 적당하고요. 내일 한번 양봉이 나온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도 한 5% 가능하겠다라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대동이요. 대동이요? 네. 예,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 여쭤볼게요. 5,750원에 네. 90%요. 90%요? 네. 5,750원이면 좀 최근 12월 초에 매수하셨나요, 혹시? 아니요, 11월 달. 11월 달에요? 네, 근데 못 팔았어요, 6,200원. 그러니까요. 한 6,000원 이상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매도를 못 하셨군요. 네, 없어가지고. 그러세요. 비중이 90%이신데 이 종목은 우리 시청자님이 직접 한번 발굴을 하신 종목이세요? 아니면 추천을 받으셨나요? 네, 추천을 받았어요. 계속 애널리스트들이. 네. 대동 좋다고.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좀 매수하신 가격대보다 주가가 낮아져서 손실도 있으시고요.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잠을 못 자서 요즘에 병나서요. 밥맛도 없고. 참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어떤 점 그럼 가장 궁금하세요? 이 대동이란 종목에 대해서? 올라갈 거 하고, 네. 언제, 네. 배당은 나오는지, 이런 거 다 알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상담해 드릴게요. 잘 들어봐 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조윤희 전문가님, 대동 들어봤습니다. 비중이 무려 90%라고 하세요. 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네네. 그 자동차 부품 생산하는 회사인데 아까 네. 추천을 받으셨다고 하셔서 회사 상황을 자세히는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그 현대 기아차의 중국 공장 생산량 증가로 대동 중국 법인 역시 실적 호소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차트상 지금 보시면 5일선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 보여져서 좀 불안하시고 하실 텐데요. 수급을 한번 보시면요. 수급은 지금 기관들 연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 매우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한 6,000원 정도 잡고 그 연말 윈도우 드레싱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5,750원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크게 목표가 너무 세우지 마시고 6,000원 정도 오시면 매도하시는 걸로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가 어느 정도라고 다시 한번. 손절가는 4,800원 정도 제가 제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목표가까지는 도달할 것 같아서 네. 6,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담해 드렸고요. 이어서 실시간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신성통상이 들어왔습니다. 2625님의 종목이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1,175원이고 비중 10%, 현재가가 898원. 좀 손실이 많으신 분입니다. 지금 손절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 주셨거든요. 통상 전문가님, 네. 신성통상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신성통상 하면은 이제 의류업체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네. 차트 흐름을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점 라인 889원의 라인은 지금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바로 위에 있는 11선이 지금 저항 라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수급적인 측면도 지금 현재 아직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지금 기간 조정에 이미 하락한 부분에 대한 이제 기간 조정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이 지금 현재 자리만 잡아준다면, 즉 889원, 즉 이 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다시 한번 기대해 보셔도 될 듯 하고요. 네. 그 다행인 것은 지금 현재 보유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11선 네. 안착하는 양봉 흐름이 나와준다. 그러면 일단은 이 중에서 한 5% 정도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일단은 단가를 좀 낮추신 다음에요. 네. 일단은 다시 한번 21선 안착하기까지는 아마 시간적인 기간 조정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1선 안착하게 되면은 이제 매수 단가를 좀 낮추셔가지고 매수가 근처에서 일단은 빠져나오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성통상 11선 지지를 확인한 이후에 추가 매수로 접근해 보자라는 의견 들려봐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CJ E&M이 들어왔습니다.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31,700원이고 비중이 무려 100%라고 하시는데요. 일단 이 종목 오늘 좀 이슈가 있었죠. 게임 부분 매각설에 하루 만에 주가가 9% 급락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윤 전문가님, CJ E&M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까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비중도 100%시고 예. 또 이게 그 게임 사업 부분 매각 관련 보도에서 공시가 나오면서 루머설이 돌고 있고, 그리고 CJ 게임스 매각 추진설이 사실 무근이라고 이렇게 네. 공시가 나온 걸로 봐서 9%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그 차트 보시면 긴 꼬리 달고 하락을 한 것으로 봐서는 사실은 크게 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차거래 감소랑 공매도 청산 징후가 보여지기도 한데요. 제작하고 있는 응답하라 1994나 꽃보다 누나 같은 이런 제작하고 있는 이 프로들이 히트작이 기대가 되면서 한 34,000원까지는 목표가 보시고, 그리고 반등하면서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좀 기관이 대거 팔았던데 괜찮을까요? 네, 수급면에서도 네. 제가 아까 좀 봤는데요. 네. 일단은 사모펀드나 뭐 투신 등의 수급도 좋아지는 걸로 봐서 그 기관 오늘 판 거에 대해서는 크게 그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비중을 좀 축소를 해가면서 네. 보자는 관점에서 지금 이렇게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그 향후 전망을 좀 보면서 반등했을 때 비중을 축소해 가면서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한 종목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셀바이오텍이 들어왔는데요. 2390님의 종목이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17,000원, 비중이 40%. 추가 매수 좀 가능할까요? 라고 여쭤봐 주셨습니다. 일단 이익을 보고 계신 분이세요.
캡셀바이오텍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차트 보면서 바로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제가 강조하는 부분 21선 바로 위에 오늘 양봉 출현을 해준 부분,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수익 중인 부분에서 지금 추가 매수를 더 하셔도 되겠냐고 하셨는데, 다행히 네네. 이제 눌림에 대한 눌림을 지금 일부 기간 조정을 지금 잘 받은 형태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다행인 것은 FOMC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오늘로써 끝나기 때문에 내일장은 어느 정도 수급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지금 차트상 보면은 거래량이 지금 다소 줄어 있는 이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내일 수급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 그러면 항상 바로 위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차트를 크게 놓고 보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11선 이 부분까지 상승했다가 저항대에 부딪혀서 지금 하락을 한 부분인데, 다시 한번 내일 11선을 강하게 돌파하게 되면 네. 이제 19,400원, 300원, 19,400원 정정하겠습니다. 19,400원을 이제 돌파하는 그 시점에서 이제 추가 매수 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좀 짧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매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25,500원에서 28,000원 부분 오면은 보유 비중을 좀 늘리셨다가 그 중에서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끌고 가시는 전략 필요할 듯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송상욱 전문가, 조인희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보다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